전기톱 붕붕붕 하면서 시동을 온다 붕붕 하면서 딱 시동 거는 순간 막 온 동네 좀비들이 맛집이 열렸다라면서 바로 이제 오픈 시간으로 올 건데, 이거 하면 피 튀어가지고 내 입에 들어가고 눈에 들어가가지고 하다가 좀비 바로 좀비 돼버려. 좀비 피 다 튀어가지고 바로 한국 좀비 사태 발생 시 선택할 물건 무기편. 한번 해보죠. 뭔가 좀 안에 내용이 좀 불안할 것 같긴 한데. 자, 오랜만에 월드컵입니다. 32강까지 있고요. 살짝 걱정이 되긴 한데 뭔가. 근데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뭔 느낌이냐면 그 매체마다 좀비라는 게 다 다르긴 하잖아요. 이제 거기 따라서 무기 선택도 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좀비 속성을 이야기하자면 느리고 뇌를 파괴당하면 죽는다. 아무런 에너지 없이도 계속 돌아다닐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설정이겠죠. 그리고 물리면 좀비가 된다.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 뛰는 좀비, 그러니까 뛰는 좀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눈은 안 보이는데 요즘 나온 대부분 거는 눈 시각은 안 보이는데 이제 소리로 그 탐색을 하고. 어쨌든 근데 거의 다 비슷한 거는 이제 뚝배기가 약점이다. 그거는 거의 공통적인 것 같긴 해요. 뚝배기를 맞지 않으면 이제 별로 소용이 없고, 뚝배기를 쪼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는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화염방사기 같은 무기가 더 약할 수 있어. 사람이면 이제 고통 때문에 무력화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좀비들은 이제 불탄채로 하면서 막 오는 부분들이 있고. 자, 벌목도끼, 골프채. 근데 이거 솔직히 이건 벌목도끼가 아니에요. 이건 소방용 도끼 수준이지, 이거는 벌목용 도끼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손도끼인데 이거는. 캠핑 도끼, 장작용으로 살짝 패는, 아무튼 벌목 도끼라는 그 소방용 큰 도끼. 그러니까 벌목 도끼 하면 나오는 게 쌍수용인데 보통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건데, 뭐 이것도 근데 다 뭐 벌목 도끼라고 하네. 이만한 거도 이름이 그러네. 벌목 도끼를 검색하면 요만한 거 나오긴 하네. 근데 이제 솔직히 벌목 도끼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돼야지. 골프채. 일단 생각을 한다면 골프채 같은 경우에 이 타점을 정확하게 머리에 안 두고 이 봉 부분에 맞으면 이 무기가 너무나 쉽게 무력화될 겁니다. 휠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못 쓰고 이 무기 내구도가 다 닳아가지고 못 쓰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후려치기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작은 공이나 치는 걸 가지고 이제 계속 쓴다? 두 마리도 못 잡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일단은 내구도에서 도끼가 일단 압승일 거고. 그러니까 살인사건 중에 골프채로 조진 사건이 있지. 있는데 이제 좀비 사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다수의 좀비들과 이제 맞서는 이제 그런 상황들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기에는 이 리치 정확하게 이 부분만으로 치기 힘들 거란 말이는 충분히 사람을 죽이기에는 죽일 수 있는 무기긴 하지만 내구도에 있어서 너무 약하고, 그리고 이제 유틸성에 있어서 그 둔기 외로는 쓰기가 힘들지. 만약에 뭐 문을 깐다거나 뭐 이랬을 때 골프채로 하면 골프채가 먼저 힐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게 두 손 도끼든 한 손 도끼든 간에 전 도끼의 압승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단 이 리치가 긴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좁은 공간에서는 큰 단점이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뭐 어떤 거냐면 도끼는 길면 리치를 좁힐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이게 도끼라고 칩시다. 이렇게 채를 길게 잡아가지고 후릴 수도 있지만 짧게 잡아서 쳐도 충분히 파괴력이 나와. 왜냐면 날붙이기 때문에. 근데 골프채를 이렇게 짧게 잡고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파괴력이 안 나옵니다. 끝까지 그 지렛대를 이용해서 후려야지 파괴력이 나오는 거지. 짧게 준다고 했을 때 골프채는 그냥 틱틱틱 치는 그런 느낌으로밖에 안 들어갈 거예요. 일단 근데 이제 거기서 장점이라고 본다면 가볍다는 거겠지. 어쨌든 골프채 같은 경우에 헤드 무게만 이제 무겁게 잡고 나머지는 이제 다 가볍고 탄성 있는 소재로 했기 때문에 휴대성에 있어서 좋을 수 있다. 이런 부분. 그리고 맞아요. 쓴다고 하면 드라이버가 아니라 아이언을 써야겠지.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딱딱함보다는 탄성 같은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몇 번 안 우리고 그냥 팅팅 튕겨날 거예요. 특히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좀비에게는 크게 소용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으깨는 데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골프채는 뭐 그냥 근처에 있다면 이제 주워서 쓸 수 있겠지만 주무기로 쓰기에는 좀 애매한 무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도끼 뭐 막힌 장애물을 제거한다거나 좀비도 제거할 수 있고 장애물도 제거할 수 있고 땔감 얻으려고 도끼의 본래 용도로도 충실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압승이라고 생각해요. 도끼가. 장돌이, 죽도. 일단 죽도를 약간 이런 부분에서 이거 저는 선택할 이유가 없는 무기야. 이거는 사람도 못 죽여. 이거 죽도는 목도면 모르겠지만 죽도는 사람도 죽이기 힘든 도구예요. 아프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 장돌이 같은 경우에 여기 둔기를 쓰는 것도 좋겠지만 여기 못보비 부분으로 대가리 푹 찍을 수 있겠지. 그리고 약간 좀비물 특징 보면 좀비들은 말랑말랑해요. 이 친구들이 약간 파삭파삭 잘 깨지는 약간 쿠쿠다스 같은 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장돌이 뒷부분으로도 파삭파삭 깨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좀비물 묘사 같은 거 보면 그냥 대가리에 칼 푹푹 그냥 쑤셔 넣잖아 그냥. 물론 죽도도 사람을 죽일 수 있을 겁니다. 존나게 패면. 얼마나 존나게 패면. 근데 어쨌든 죽도 자체가 칼처럼 모양은 유지하면서 타격했을 때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무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 방어용으로 쓴다. 이거는 이제 일본 애니에서나 있는 일이고 거기서도 애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무력화시키는 정도로 쓰잖아. 봐봐, 찔렀을 때도 아프지 말라고 옆에 고무처럼 돼 있습니다. 물론 죽도 맞으면 아파요. 그 초등학교 때 검도를 좀 배웠었는데 맞으면 아픕니다. 맞으면 아프긴 해. 호구 쓰고 있어도 아프긴 해요. 근데 이제 호구 쓰고 맞더라도 조금 아픈 정도니까 뭐 어차피 아프지 말라고 만든 거니까. 속도 비어있고 목검이면 진짜 으깨집니다. 솔직히 목검은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죽도는 아니야. 부러진 대걸레 자루 날카로움. 3단봉. 일단 부러진 대걸레 자루 같은 경우에 날카롭다고 치더라도 일단은 몇 번 안 찌르고 무력화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찌르는 사람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3단봉 같은 경우에 철봉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이제 으깨기에 적당할 수 있습니다. 머리 후려치면 좀비 머리 으깨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특유의 구조상 또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계속 지속적인 타격보다는 휴대성을 강조한 물건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철봉이 낫겠지, 들고 다닐 거면. 그리고 이제 이 펴는 시간도 좀 애매할 수 있다고 생각해. 3단봉 펴고 접고 이러기가 좀 애매하단 말이지. 그리고 이 사이에 좀비 뇌수 다 낀다고 생각해봐. 접을 때 쭈압쭈압 잘 닦아야 돼. 여기에 막 좀비 그 건더기 묻은 거 잘 닦아주고 접을 때도. 사실상 저 한번 후려치고가지고 으깨지고 나면 이거 못 접는다고 난 생각하거든.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 나머지들은 이제 좀 하면 되는데 이걸 3단봉을 굳이 선택했다면 접고 펴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냥 피고 다닐 거면 굳이 3단봉 필요 없다. 근데 일단 가볍고 강도는 강하다. 하지만 이 구조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지. 근데 저는 굳이 고른다면 3단봉이에요. 대걸레 자루 날카로움, 이거는 날카롭다라고 하더라도 이 날카로운 부분이 오래 유지되지가 않을 겁니다. 찌르는 순간 여기 쭉 갈라져. 이미 부러졌기 때문에 부러진 곳을 따로 뭔가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이 그냥 부러져 날아가. 이 상태라면 그러니까 연필처럼 뭐 뾰족하게 깎는다면 모를까 이렇게 지금 한쪽으로 갈라진 거? 이거는 좀 애매한 거지. 그러니까 한번 찌르고 버릴 거면 뭐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뭐 불로 지지거나 테이프로 감거나 철못을 박으면 어때요? 그렇긴 하겠지만 그런 튜닝을 한다고 치면 모든 무기가 다 쓸만하겠지. 튜닝은 고려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3단봉 고를 것 같네요. 그래서 낫, 사시미. 낫은 휘두르는 도구고 사시미는 찌르는 도구거든요. 근데 약간은 좀 에임이 좀 어려울 것 같긴 해. 낫은 그 휘둘렀을 때 여기에 딱 찍히는 부분, 그리고 휴대하기도 애매해. 솔직히 모양이 굉장히 애매해서 어떤 홀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두기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휴대가 정말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로 이제 목을 한 방에 썽둥 해버린다고 친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출혈로 죽일 수 있다면 뭐 나 또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될 거예요. 낫을 이렇게 찍은 다음에 그 찍은 거를 다시 들어서 이렇게 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전 진짜 애매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찍는 것까지 괜찮다 이거야. 근데 찍은 다음에 다시 빼야 되는데 빼려면 정확하게 위로 들어올려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꺾이거나 이래가지고 들어가 버리면 잘 안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지. 사시미는 이렇게 쑤신 다음에 뽑으면 되잖아. 쑤신 다음에 쑤신 위치로 그대로 돌아오면 돼. 근데 낫은 이렇게 휘둘러서 찍은 다음에 뽑는 힘이 아니고 다시 들어올리는 힘으로 뽑아야 되잖아. 약간 좀 조금 애매할 것 같아. 둘 중이라면 사시미가 더 쓰기 쉬울 것 같은데. 근데 머가리 뼈를 어깨 쑤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좀비들이 좀 바삭바삭하잖아. 날이 잘 박힌다는 그런 부분에서 저런 거지 뭐. 어쨌든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전 사시미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둘 다 그 뼈를 관통해서 공격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출혈로, 그러니까 사람에게 만약에 적용한다면 출혈을 일으키는 무기들인데, 근데 좀비물에서는 그냥 칼도 뇌에 잘 박힌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잖아. 낫으로 통나무도 맨다고요. 아무튼 전 뭐 낫을 잘 써본 적도 없고 화염병 5병, 곡궁 12발. 자, 화염병 같은 경우에는 그 대량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사이 좀비들이 모여있어. 그러면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활은 내가 못 쏴. 제일 문제는 내가 못 쏴. 이걸 맞출 자신이 없어. 활 쏘기 존나 어렵더라고. 그리고 그 활 쏘기도 존나 힘든데 헤드샷까지 해야 돼. 헤드샷까지. 나 이거 선택할 수가 없어. 어쨌든 지금 제 기준이니까. 아까 낫 같은 경우에도 제가 낫이 제가 가깝지 않고 그냥 칼처럼 생긴 게 내가 쓰기 편할 것 같다는 그 선택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활 쏠 자신이 없습니다. 이걸로 뭐 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가리 맞출 자신은 없어요. 솔직히 그래, 맞아. 석궁 같은 거였으면 석궁 선택했겠지만 곡궁은 진짜 아니야. 약간 훈련해서 어느 정도 쓸 수 있다는 가정하에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지. 아니지. 왜 그래야지? 내 기준으로 해야지.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제 기준 생각할 겁니다. 제 기준에서 무기의 우월함보다는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건지, 이제 그거 기준이면 제 기준이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런 건 있겠죠. 만약에 제가 쓸 수 있는 무기가 활밖에 없다면 어떻게든 이걸 쓸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활이 있다 그러면 좀비 사태도 어떻게 쓸 것인가 막 찌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면 뭐 그런 존재라면 화염병 선택할 것 같아요. 야전삽, 벌목도 살짝 고민되긴 하네요. 아니 저는 뭐 때문이냐면 예전에 국궁하고 뭐 아무튼 그런 체험 같은 거 해봤거든요. 아 존나 어려워 진짜. 솔직히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맞출 자신이 없어. 활 2개 들고 막 붕째붕째하면서 막 쑤시는 거 외에는 뭐 못 쓸 것 같은데, 그러다 다 부서질 것 같아. 일단은 제가 그 좀비의 속성을 생각해봤을 때 이거 벌목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부지가 크게 돼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런 날부치들은 쓰는 사람도 다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솜씨 좋게 쓰지 않는다면 그 바쁜 상황에 쓰다 보면 자기도 다친다는 거야. 그냥 닿기만 해도 베이니까.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냥 닿는 걸로는 다치지 않고 힘을 주서 휘둘렀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둔기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사시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시미는 난하고 사시미였잖아. 둘 다 날붙이 무기이기 때문에 고민할 게 없었지. 사시미도 날이고 나 또 날이잖아. 근데 지금 약간 둔기로 쓸 수 있는 거랑 날붙이랑 여기서 어떤 아무튼 벌목도가 더 위력적인 무기처럼 보이긴 한데 솔직히 좀 무서워. 이걸 날붙이를 막 휘두른다는 게 너무 날이 커. 그러니까 이거 자꾸 그냥 뚝배기 깨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벌목도보다는 야전삽 선택할 것 같아. 목도와 빠루, 이건 사실 목도보다 빠루가 목도 상위 호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위 호환이라고 생각해요. 내구도에서 이거 무한대야. 무한대 내구도야. 좀비 따위에 내구도 달지 않는다. 이거 무한으로 쓸 수 있어 이거는. 근데 일단 너무 무겁긴 해. 솔직히 말해서 너무 무거워. 이게 빠루 들어보면 절대 뭐 휘두르고, 그러니까 한번 휘두르다가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한방 파괴력이 일단은 그냥 뭐 일격필살일 거고 존나 무거워요 진짜. 이건 애초에 휘두르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냥 지렛대 원리로 잡고 그냥 빡 따는 거지. 이거 휘두르면 그냥 그립이 안 나와서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해. 이 상태면. 그러니까 휘두를 수가 없어 이거는. 근데 이제 목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벼우면서 튼튼하긴 하니까. 내가 정비하면서 빠루 쓸 때는 잘이더라. 정비하니까 그렇지. 니 대가리에 빠루 찍는다고 휘진 않을 거 아니야. 일격 필살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긴 한데 휘두르고 이러기가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 들긴 해요. 진짜 무거웠어요. 제가 써봤을 때 너무 무겁고 그립감도 별로 안 좋아. 잡고 뭐 휘두르는 게 아니고 잡은 채로 뭐 당기거나 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라 가지고 이렇게 휘두르면 이렇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거워서. 그리고 아까처럼 낫 같은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더 휘어있기 때문에 박혔을 때 뽑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그 나무벽 같은 거 가벽 같은 거 철거할 때도 이거 쓰면 박히면 존나 빼기 힘들어요 진짜. 근데 이제 대가리에 하면 이제 막 좀비 막 따라다닐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목도가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겠네요. 일단 너무 무거워서 휴대하기도 힘들어. 작은 거라도. 근데 어쨌든 이걸로 찌르기 같은 것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바로 이게 휜 부분을 잡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찌르기.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으로 찍는 거 말고 이걸 그립으로 쓰는 거지. 그립으로 쓰고 근데 진짜 너무 무거워.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들어보는 순간 이거 드는 순간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비군 훈련 생각해봐. 그 K2 같은 거 그거 해봤자 4kg밖에 안 되는데 그거도 존나 들기 싫어서 질질 끌고 다니는데 이 몇 킬로 되는 거 이거를 어디 차고 다니는데 이거를 너무 무거워 진짜 들어보면. 그러니까 유틸성을 근데 생각하더라도 근데 목검도 진짜 단단합니다. 진짜 단단하긴 해요. 대가리 정도 으깨기는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 근데 이제 저거지. 빗나갔을 때 딴 데 맞으면 부러질 것 같긴 해. 팅 하면서 그냥 부러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빠루에 로망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무거워서 탈락. 이거 들고 다닐 자신이 없어. 솔직히 처음에 막 그래 역시 빠루지 하고 들고 다니다가 조금 돌아다니다가 씨발 귀찮아하면서 집어 던질 것 같아. 좀비하고 싸우기 전에 그냥 집어 던지고 씨발 뭔 빠루야 이러면서 그냥. 쇠파이프 파이프렌치 이거 두 개라면 전 쇠파이프 선택할 것 같습니다. 파이프렌치가 정말 이것도 진짜 개묵직하고 한번 후리면 바로 으깨질 것 같은 그런 파워를 자랑하겠지만 오버파워야 솔직히. 머리 으깨기에는 쇠파이프 정도로 충분해. 오히려 쓴다고 치면 파이프렌치를 휘두르는 것보다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게 더 괜찮다. 파이프렌치는 이거 휘두르면 무조건 빠진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날아간다고 생각해 나는. 이거 잡은 채로 하면 이거 팔 다 나갈걸? 여기만 존나 묵직해가지고 이거 휘두를 수가 없다고 난 생각해. 솔직히 이거 못 휘둘러. 이거 하는 순간 의직하면서 손목 다 나갈걸? 그러니까 관절이 일단 다 작살날 거야 진짜. 존나 무거워 진짜. 근데 이제 이거 보면 알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휘두르는 게 아니고 누르고 돌리고 하는 거라서 이 부분이 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진짜 이거 하면 팅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으드득하고 다 나올 것 같아. 저 전력으로 휘두르면. 차라리 나는 쇠파이프가 더 그립이 잘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건 밸런스가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쇠파이프도 딱 이렇게 생긴 쇠파이프면 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쇠파이프 엄청 무거운데 파이프렌치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해. 쇠파이프가 무거워.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난 훨씬 힘들 거라 생각해. 일단 저는 파이프렌치하고 쇠파이프 이렇게 되는 쇠파이프를 이제 둘 다 경험해본 바로서 일단 경험해본 바로서 파이프렌치는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해 진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였냐면 이 파이프렌치에 대한 로망은 뭐였냐면 하프라이프 모드 중에 포케 646인가? 아무튼 뭐 포케 뭐식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본 무기가 파이프렌치 나와가지고 오우 씨발 파이프렌치 하면서 이렇게 들어서 막 휘두르러 보려고 했는데 절대 아니야. 어포징 포스 기본 무기도 파이프렌치였나? 아무튼 그거를 한 손으로 휘두르는데 이런 느낌이야. 한 손으로 들어가지고 휘두르려고 하면 손목이 이렇게 꺾여. 약간 무슨 레그돌처럼 이러면서 씨발 무리 같다 이런 느낌이야. 이게 안 돼. 이게 뭐 챙겨갈 도구 월드컵이면 몰라도 바로 무기로 쓸 걸 생각해야 하니까 유틸적인 활용도는 접어두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뭐 그거 상황 자체는 이제 유틸성이 있는 게 좋겠지만 당장 나갔을 때 좀비를 만났을 때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이유도 생각할 수 있으면 더 좋은 부분이 있겠지만 당장 써가지고 그렇게 효과가 좋지 않으면 뒤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난 일단 좀비를 만났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 나 그것만 일단 제일 최우선으로 계산하고 그 뒤에 유틸성을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최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는 내가 지금 방문 열고 나간데 앞에 좀비가 있어. 그 새끼를 때려 죽여야 돼. 그 상황에서 제일 효율적인 무기가 뭘까 했을 때 저는 쇠파이프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호미는 이거는 무조건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안 돼. 이거 쑤시다가 이거 다 휘어진다. 이거는 안 돼. 이게 그리고 들어가는 면적도 너무 넓어가지고 찌르기도 애매해. 이거는 그러니까 죽창이 일회용이긴 한데 솔직히 호미 가지고 싸울 바에 죽창으로 한 마리로 데리고 가는 게 낫지. 이 둘 중에서면 죽창이 나는 무조건이야. 1킬도 못 내고 그냥 죽는다. 이거 너무 리치도 너무 짧고 일단은 무게도 안 나오잖아. 무게도 안 나서 이거 휘두를 때 이게 대가리에 박힐 거라고 생각도 안 들어. 솔직히 틱하고 막힐 것 같아. 힘 주기도 애매해. 새총 바베큐용 쇠꼬치 이거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건 진짜 솔직히 이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사람 죽일 때도 뭐 눈 찔러 운 좋아서 눈 찔러야 죽일 수 있는 뭐 그런 무기라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새총이 낫다고 생각해. 쇠구슬 넣으면 뚝배기 쪼개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새총 존나 셉니다 진짜. 그러니까 솔직히 둘 다 난 선택 안 할 거야. 솔직히 어차피 지금 32강이니까. 근데 새총이 진짜로 위력적이긴 해요. 엄청 위력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바베큐용 쇠꼬치 같은 전혀 무기 같지도 않은 거 들고 있을 바에 새총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해. 숙련도가 떨어지더라도. 이거는 찌르는 순간 휘어버려. 쑤시려고 훅 하면 그거 맞고 휘어버릴 거야. 이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 대고 이제 훅 쑤셔넣은,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훅 찌르는 게 아니고 된 채로 확 쑤시면 되겠지만 그때는 이미 이제 물렸겠지. 아니 제일 문제가 뭐냐면 휜다는 거예요. 너무 얇아. 그러니까 이거를 세게 찌르면 닿았을 때 이게 이렇게 기역자로 휘어버릴 거예요. 뼈 같은 데 닿으면. 크리켓 배트, 전기톱. 이 전기톱도 사실 로망이긴 하죠. 근데 이런 전기톱을 어떤 유기체한테 쓰면 좀 애매하긴 해요. 이게 살 가죽 같은 게 말려 들어가면서 결국은 고장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마른 거는 잘 자르는데 이게 축축하게 젖은 게 있으면 이게 엉키면서 금방 안 들어가요. 이게 휘두르기도 애매할 거고. 전기톱 안 켜고 휘두르면 어떻게 되냐고요? 좀 긁히고 말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기톱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생각으로는 이렇잖아. 붕 휘두르면 그거 지나간 자리 썽둥하고 잘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이게 말려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게 즈 하면서 이게 살살살살살 끊어내야 되는 이제 그런 건데 이게 붕 한다고 썰려 나가지 않는단 말이지. 아니면 이제 그게 휙 이렇게 말리거나. 솔직히 전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솜씨 좋게 베어낼 자신이 없긴 하거든요. 그리고 나도 무서워 솔직히. 이거를 봐봐. 좀비 왔어. 붕 하면서 시동 씨발 온다 붕 하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제 웅 틀면서 틀틀틀 하면서 이거는 이제 사람에 대한 저지력은 상당하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원거리 무기가 없단 하에 존나 위협적이잖아. 일단 전기톱 소리부터가 존나 무섭고. 근데 좀비는 달라들 거기 때문에. 맞아. 그리고 저는 이제 맞아요. 지금 좋은 관점을 이야기했는데 이거 하면 피 튀어가지고 내 입에 들어가고 눈에 들어가가지고 하다가 좀비 바로 좀비 돼버려. 좀비 피 다 튀어가지고 바로 이러다가. 크리켓 배트 이거 저기 나오는 거 아니야? 새벽에 황당한 저주에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돈스탑미 나와 할 때 이걸로 때리지 않았나? 아무튼 뭐 강력한 무기일 것 같아요. 세로로 이렇게 빡 쪼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일단은 뭐 둘 다 제가 직접 써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전기톱은 이 애매한 것보다는 크리켓 배트 들 것 같아요. 솔직히 크리켓 배트도 고르기 싫긴 한데 전기톱보다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일단 저거지. 소리에 민감하다는 좀비 설정이면 어그로 오지게 끌 건데 딱 시동 거는 순간 막 온 동네 좀비들이 맛집이 열렸다라면서 바로 이제
오픈 시간으로 올 건데 너무 시끄럽다는 거지. 소화기와 오한마. 그 약간 이제 황당한 설정을 가지고 있는 그 매체에서는 소화기가 무슨 액화 질소처럼 써가지고 소화기 뿌리면 이제 온도가 없어져서 막 그 숨어서 지나가고 하는 건데, 이제 소화기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냥 이거 둔기로밖에 쓸 수가 없는데 그럼 뭐 햄머지 뭐. 그러니까 이게 막 던질 줄 알았어. 아니 32개 아이디어를 내려면 이런 거지 좀 뭐. 일단 장우산. 여러분 우산 가지고 장난쳐보기 튼튼한이라는 거를 붙이더라도 튼튼하지 않습니다. 우산은 결국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뭐 킹스맨에 나오는 뭐 그런 게 아닌 이상 그 친구들끼리 장난치다가도 이거 휘어가지고 부러지고 하는데, 그리고 질량도 너무나 적기 때문에 어쨌든 뭐 우산보다는 지팡이가 나을 것 같아요. 이거 휘둘러가지고, 그러니까 둘 다 너무 가벼운 무기예요. 휘둘러가지고 타격이 안 나와. 근데 적어도 등산용 지팡이 이 찍는 부분은 강하기 때문에 쑤셔가지고 이거 들고 쑤셔가지고 뚝배기 찌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산보다 나을 것 같아. 진압봉 삽. 근데 이 삽 같은 경우도 좀 애매한 게 이게 생각보다 이 휘두르는 거에 크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이 진압봉 같은 경우에 뭐 플라스틱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둔탁한 둔기고, 그러니까 야전삽일 경우에 이제 이 부분이 더 두껍고 튼튼하게 만들어졌지만 그냥 삽 같은 경우에 좀 애매해요. 솔직히 잘 휘어요. 너무 잘 휘는데 뭐 근데 찌르는 용도처럼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얇아. 왜냐면 이 모래를 푹 찍어서 파는 거기 때문에 엄청 얇아요. 근데 또 진압봉은 좀 애매하긴 해. 솔직히 완전히 으깨지기에는 좀 질량도 부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재질 자체가 좀 탄성 있는 거라 가지고 우직하고 들어가진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게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단단하긴 합니다. 단단하고 이거 애지간하면 사람은 이렇게 맞으면 바로 그냥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플라스틱이고 대가리가 으깨지기보다 이게 먼저 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살 부분에 빡빡빡 때리면 이제 아파가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되겠지만 대가리를 깬다? 그럼 이게 먼저 휠 것 같아요. 삽이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픈 게, 그러니까 이걸로 정확하게 한 방에 대가리를 으깨야 되는데 차라리 삽으로 이렇게 콱 그냥 면상을 찍어버리는 거. 그럼 이제 막 성둥하면서 이렇게 날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곡괭이, 적벽돌. 곡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대가리 찍으면 우직하면서 그냥 한 방에 무력화. 굉장히 좋은 무기라 생각해요. 곡괭이. 너무 무겁긴 한데 맞지? 적벽돌 맞지? 그 극한 아포칼립스 상황에서 변기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물 아끼는 데 쓰면 좋지. 아껴야 잘 사니까. 물 무한대로 있지 않으니까 적벽돌 평소에는 변기 뒤에 넣어가지고 물 절약하고. 그리고 적벽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이 뭐 모서리에 맞아가지고 대가리 으깨지면 모르겠지만 평평한 데 맞고 이러면 이게 벽돌이 쪼개질 가능성이 더 높다 이거지. 약간 저는 이런 의미죠. 적벽돌 막 만약에 잡아 던져 뭐 이러면서 계속 기어올 거야. 근데 곡괭이 바로 대가리 푹 찍어버리면 팍 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솔직히 곡괭이도 제가 선택할 것 같진 않아요. 선택할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적벽돌하고 비교하면 곡괭이 들고 한 방이라도 맞춰가 죽이려고 하겠지. 적벽돌은 뭐 여기 들고 다니다가 던졌는데 그냥 맞고 그냥 다 튕겨 나올 것 같아. 공기총 단 3발, 야구 배트. 근데 저는 이 총이 일단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쨌든 좀비 사태 발생 시에 선택할 물건, 일단 공기총이라도 뚝배기는 파괴할 수 있어요. 뚝배기 파괴할 수 있는데 사람 제압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한테 엄청나게 위협적인 무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좀비 사태 발생하면 필연적으로 약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총을 갖고 있다는 거는 사람은 이걸 보기만 해도 쫄 수밖에 없긴 하거든. 훌륭한 빠따도 위협적이긴 하지만 네가 빠따 들고 가고 있는데 총 들고 있는 사람한테 빠따 휘두를 수 있니?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고. 야구 배트도 하는데 너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싸울 건데 너 야구 배트 고를래? 너 싸운 내 총알 얼마인지 모르지? 그러면 내가 이거 들 테니까 너 이거 들으라 하면 너 뭐라 할 건데? 족같이 하네 이럴 거 아니야. 아니
총은 총알이 없어도 그 총 그 자체로도 위협적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이 총이 단 3발뿐이라도 좀비 3마리 정도 잡는다고 치더라도 챙길 것 같아요. 야구 빠따보다는. 어쨌든 간에 야구 배트 들어도 내가 무쌍을 찍어가지고 좀비 3마리를 한 번에 죽일 수 있을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뭔 무기를 들더라도 현실적으로 내가 좀비 사태 떨어지면 무쌍 찍어가지고 3마리를 다 골로 보낸다? 차라리 공기총으로 빵빵빵 하는 게 훨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헤드샷 아니면 한 방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존나 신중하게 쏴야지. 가까이서 오면 이제 그러니까 야구 빠따 휘두를 수 있는 거리까지 오면 대가리에 침착하게 빡 쏴야지. 멀리서 저격하는 게 아니고 재미로 저격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야구 빠따처럼 쓴다고 치면 아니면 뭐 개머리파 휘두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총알이 없어도 총은 훌륭한 무기야. 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이런 사태 때 누가 장난감 총 들고 다닐 거라고 생각할 거야. 생긴 게 그리고 막 무슨 M416 뭐 이런 거면 이 새끼 이거 장난감 들고 있네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생긴 총은 무섭다고. 엽총 같이 생겼잖아. 도끼, 야전삽, 공기총, 새총, 오한마, 쇠파이프, 장도리, 야전삽, 공기총. 나 도끼가 진짜 좋을 것 같아. 진짜 안정적인 무기라고 생각해. 아니 근데 일단 전 새총이 또 탈락인 게 뭐냐면 솔직히 자신 없어요. 새총으로 대가리 바로 뚝배기 깨버릴 자신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약간 좀비들 설정이 총알 자체가 크게 통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좀비물 시작 보면 미친 노숙자들이 뭐 광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막 정신병자들이 막 난리 났어요. 뭐 이러다가 좀비 사태 퍼지잖아. 항상 시작이 그렇잖아요. 바로 보자마자 씨발 좀비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고 갑자기 미친 사람들이 사람들을 물어뜯고 있어요. 뭐 이러면서 시작하잖아. 그래서 막 길거리에서 피 철철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 데리고 갔는데 알고 보니 좀비라 가지고 병원에 있는 사람 다 물리고. 그러니까 애초에 근데 좀비물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긴 해요. 그게 다 거의 뭐 호랑이한테 뭐 인류가 다 쓸린다고 하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야. 막 그 코로나처럼 뭐 공기 전염되고 이러면 애초에 좀비하고 싸울 수도 없어요. 왜냐면 전부 다 좀비 될 테니까. 애초에 좀비가 될 테니까. 근데 이제 직접 물리는 거다? 이거는 저는 너무 컨트롤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하는 거고. 아니 다른 걸 떠나서 몸에다가 물리지 않게 그 방어구만 둘둘 둘러도 끝이에요. 물어라 했는데 이빨이 안 들어가면 끝이지 뭐. 이빨 안 들어가면 끝인데.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좀비물 자체에서도 존나 설정 오락가락 하잖아. 막 피 다 튀어가지고 막 눈에 다 묻었을 것 같은데 저기 안구가냐. 그러니까 코로나도 이제 우리 퍼졌을 때 이제 그런 거 고민하잖아. 그러니까 이상하게 물려야지만 감염되는 거. 결국은 물렸을 때 타액 들어가가지고 감염되는 건데 걔들 피 다 뒤집어 쓰고 다 피 다 뒤집어 쓴 거 뭐 소독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하는데 감염 안 되고. 물려야지만 감염되고. 아니 무슨 저기 뭐 이빨에서 뭐 저기 코브라처럼 뭐 독리라도 있는 건지. 그러니까 애초에 좀비 설정이면 뭐라고 해야 되지? 좀비 자체가 물어뜯는 거보다 그 감염 자체가 저는 그냥 무서울 거라 생각해요. 만약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좀비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려 죽는 사람보다 그냥 좀비 돼가지고 죽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치사율 존나 높은 공기 감염 바이러스인 거잖아. 근데 치사율이 높으면 감염성이 낮다는 게 뭐냐면, 근데 좀비는 그거를 깨겠죠. 왜냐면 치사율이 높으면 감염성이 낮아지는 게 결국은 그 숙주가 죽었기 때문에 충분히 전파를 못 시키는 거잖아. 근데 좀비는 치사한 상태에서도 살아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다 옮기겠지.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사기 설정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그 자체의 공포보다는 이제 감염되는 공포가 더 심한 거지 뭐. 그러니까 좀비물은 솔직히 받아들이는 거는 그냥 좀비가 있다 그렇게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재밌게 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재밌잖아. 너무 따지면 그냥 피곤한 거지 뭐.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렇구나 이래요 하고 보는 거지 뭐. 아니 나는 그냥 좀비물에서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새끼들 우리 주인공들 물려뜯을 때는 그 새끼 다 찢어먹거든.
진짜 한 조각도 안 남기고 뼈까지 쪽쪽 다 빨아먹는데 그럼 그 새끼들은 어떻게 좀비 된 건데? 아 그 쪽쪽 빨아먹었으면 다 쪽쪽 빨아먹고 좀비 한두 마리밖에 없어야지. 아이고 뭐 주인공들 죽을 때만 야무지게 다 갈라가지고 쪽쪽 다 야무지게 갈라먹고 내장도 다 빼먹고 아니 나머지 애들은 뭐 한입총한테 당했어? 한입만 해가지고 한입만 찬스해서 한입 먹고 나면 에이 태태 맛없다 이러면서 다 가고 맛있는 애들만 살아남았냐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좀비가 어떻게 떼거지 생기냐고. 아니 건강한 사람은 다 잡아오는 그런 설정이면 애초에 걔들도 좀비 되기 전에 건강했잖아. 근데 이제 걔들 물어뜯은 애들은 운 좋게 한입충 만나가지고 뼈골까지 안 빨아먹히고 이제 좀비 되는 거고. 자 공기총 도끼. 아 근데 총은 너무 레어템이야 진짜 한국에서는. 사실 뭐 군부대로 달려가가지고 총기를 이렇게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시내에 있고 그런 상황에서 총은 다시 난 구할 수 없는 너무나 귀중한 자원이란 말이지. 그리고 당장 쓰기에도 유틸성도 나쁘지도 않고 지금 당장 가질 수 있다면 그냥 총 들고 갈 것 같아요 솔직히. 세 발 쏘고 나서 휘두르지 뭐. 개머리판으로 그냥 야구 빠따 1위, 전기톱 2위, 빠루 3위. 봐봐 이런 상황이니까 나는 더 총이 유리하다는 거야. 인간들끼리 싸운다고 했을 때 결국은 서로 약탈하고 결국은 내전 상황 뭐 아포칼립스 상황 이렇게 되는데 막 야구 빠따 들고 전기톱 들고 빠루 들고 야전사 들고 뭐 이런 애들한테 총 겨눠봐 설설 기는 거지 그냥. 아니 오히려 좀비면 같은 인간들이 더 못 믿어요. 왜? 이 새끼 감염됐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절대 못 믿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동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 인간들끼리 힘을 합친다? 더 말이 안 돼요. 지금 코로나 때 사람들 뭉쳐가지고 우리 코로나 이겨냅시다 뭐 이러는 거잖아. 안 돼. 굳이 내전까지 안 가더라도 코로나 극복을 위한 콘서트 뭐 이런 거 할 겁니까? 아니지. 다 흩어져야지. 병균 감염 상황 같은 거에서는. 그러면 이제 만약 이런 상황에서 그 좀비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결국은 지능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고. 살기 위해서 좀비보다 더 지능적으로 더 위협적으로 공격할 거라고. 그렇기에 총은 너무나 좋다. 세 발밖에 없더라도 한 발도 없어도 한 발도 없어도 대인 저지력은 너무나 뛰어나다. 화염병이 왜 상위권이냐고요? 제 생각에 그거예요. 몸몰이 좋아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야 좀비들 우르르 몰려있는데 거기다 화염병 던져놓으면 경치 많이 주겠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몰이 사냥되니까. 일단 이걸 하려면 좀비가 어떤 특성인지부터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저는 최대한 그냥 현실의 좀비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저는 어떻게 될까요? 좀비 사태가 있으면 뭐 모험을 떠날까요? 아니면 전 집에 무조건 틀어박혀 있을 겁니다. 일단 뭐 사재기 할 수 있으면 음식 구할 수 있는 대로 구한 다음에 무조건 그게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집에 짱 박히겠죠. 어떤 모험을 하는 게 아니고. 모험은 그 드라마 속의 인물들이 하는 거지. 그 집에서 지금 뭐 코로나 사태랑 별 다를 거 있겠습니까? 집에서 누구 못 들어오게 하면 끝인 거야. 그리고 음식 없으면 이제 음식 털러 가야 되고 그런 식이겠지. 그러니까 전 내전 상황 이런 거랑 굉장히 유사하게 돌아갈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좀비는 이제 피할 데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피해서 지금 어디 도망갈 수 있습니까? 못 도망가잖아. 그러니까 최고가 뭐예요? 집에 있는 거잖아. 어디 갈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먹을 거 없으면 모험을 해야 되겠지. 근데 이제 집 주변으로 돌아다니겠죠. 어디 뭐 저기 멀리까지 가는 게 아니고 갑자기 내가 와 좀비 바이러스를 막을 방법을 찾아서 질병센터로 가야 돼 하면서 그렇게 모험을 떠나진 않겠죠. 그냥 내 살 생각이 나겠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건 나뿐이야 이러면서 이제 그러지 않겠지. 저는 그런 약간 소시민적인 측면을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영화 주인공이 됐다라고 할 때는 이제 뭐 그 로망 있는 무기들이긴 하지만 저의 어떤 소시민적인 좀비 사태의 생각 이런 거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모험을 떠날 할 일은 없고 최대한 제가 있는 그 범위를 지키려고 좀 노력할 겁니다. 아마도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아 저기 부산에 있는 부모님 걱정돼서 부모님 만나러 가야겠다 라고 싶지만서도 사실 지금 코로나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 이동하지 않는 게 좋은 거고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좀비 사태가 진짜 현실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 없죠. 없죠.
내 생각은 그래. 이미 좀비 사태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미친 노숙자 제압당해서 사망 이렇게 뉴스 한 줄 나오고 끝났을 겁니다. 이미 좀비가 존재했을 수도 있는데 벌써 진압 당한 거야. 그래서 그냥 미친 사람으로 끝난 거야 그냥. 슈퍼 전파자가 안 생기고 끝난 거지. 사실 우리가 그냥 이미 좀비였다면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이미 좀비가 되어 있던 거라면,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아무튼 이렇게 오랜만에 이상형 월드컵 재밌게 해봤고요. 대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샵.대마시안.com